트럼프는 24시간 이 남았고 백악관은 미국 의회에 위기 통제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이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놀라운 조치를 막 취했습니다. 2026년 5월 1일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과의 휴전이 적대 행위를 끝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전쟁 권한법의 시계를 멈췄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1973년 미국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의 공식 승인이 없이 60일 동안 군사작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작전을 종료하거나 승인을 요청하거나 추가 기간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4월 초에 시작된 휴전이 적대 행위를 끝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들 앞에서도 자체 법률과 의회의 지지를 이용해 이란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냉정하고 강력한 책략으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의회를 정치적, 법적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이란 정권을 사방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입니다. 미국군은 이제 단순히 봉쇄와 제재만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 시스템을 중동에 배치해 이란 목표물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테헤란은 어떠한 완화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계속 얻으시려면 채널 구독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밀손 아우베스입니다. 이것이 이란 정권을 두렵게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트럼프는 내부 압력이 심한 시기에 새로운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피하지만 포위망을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봉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감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악관이 휴전을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일시 정지로 바꿀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란이 숨을 돌릴 기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중대한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이 새로운 압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국군은 이제 단순히 봉쇄와 제재만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 시스템을 중동에 배치해 이란 목표물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무기는 전투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워싱턴은 만약 이란이 계속 고집한다면 다음 대응은 깊고 빠르며 방어하기 어려운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크 이글 또는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라고도 불리는 이 무기는 민감한 목표물을 상대로 장거리에서의 통상 공격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무기는 1725마일 이상의 사거리와 최소 마하 5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무기는 매우 빠르게 도달하고 적이 거리로 인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인 이유는 이란이 방어 전략을 분산에 의존해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힘의 일부는 이동식 미사일, 드론, 외딴 기지, 터널, 은신처, 그리고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동맹 세력에 있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항상 미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어떤 공격이든 그 대가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바로 이 논리를 깨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무기는 적에게 거리가 보호를 보장하지 않으며 발사대를 숨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다크 이글 도입 요청은 트럼프가 모든 행동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대신 조용히 강력한 선택지를 원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워싱턴에서 법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테헤란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이란 정권을 어려운 선택에 몰아넣습니다. 만약 물러선다면 봉쇄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만약 나아가면 더 강경한 대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면 국제적인 반발이 커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면 가장 중요한 압박 수단을 잃게 됩니다. 한편 바그다드에서는 또 다른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린존 근처에서 감시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호르무즈에 따르면 fontes de segurança iraquianas.
아직 드론이 어떻게 추락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위치만으로도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항상 이라크 내 이란 영향력의 척도였습니다. 특히 테헤란과 연계된 민병대들 때문입니다. 이란은 동맹국, 무장단체, 드론, 미사일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같은 지역에서 더 강력한 능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함정, 항공기, 봉쇄와 정보, 이스라엘 지원, 그리고 장거리 무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이러한 해석을 더욱 강화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약 6,500톤의 탄약과 군사 장비를 이스라엘 항구로 운송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 탄약, 지상 탄약, 군용 트럭, 전술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이 물자는 군사 기지로 옮겨졌으며 이는 워싱턴이 전쟁 수행 체계를 해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은 테헤란이 휴전의 한계를 시험할 경우를 대비해 자국의 주요 지역 동맹국이 계속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위기의 무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동안 페르시아만은 상선과 유조선을 위협하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은 해상 무역이 인질로 잡히는 것을 막고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의 존재를 확대했습니다. 1900년 4월 18일 프레잉 맨티스 작전에서 미국 해군은 미국 프리기탐이 기뢰에 의해 공격당한 후 이란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테헤란이 해상에서 한계를 시험할 때 워싱턴은 중요한 항로가 협박당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테헤란에겐 매우 심각한 시기입니다. 정권은 힘을 과시하는 데 의존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이 파괴되는 타격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민병대를 사용하면 미국이 문제를 지역적인 것으로 본다는 주장을 강화하게 됩니다. 만약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면 트럼프가 압박을 유지할 더 많은 명분을 얻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고집하면 에너지를 무기로 바꾸게 되고 전 세계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각각의 선택이 새로운 위험을 불러옵니다. 결국 변화는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휴전을 이용해 의회를 우회하고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은 다크 이글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이라크에서 드론 경보를 주시하며 이스라엘의 보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봉쇄, 해군 압박, 극초음속 위협, 외교적 입지 상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 요약은 간단합니다. 트럼프는 워싱턴에서 시간을 벌어 중동에서 테헤란을 계속 압박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미사일, 드론, 민병대,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더 강경한 대응에 대한 방패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선 알베스 뉴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